서해 상공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다. 한국의 KF-21 보라매가 미티어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.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는 마하 4 이상의 속도를 자랑한다. 사거리 200km로 적 전투기를 정밀 타격한다. KF-21은 국산 S 레이더를 장착했다. 87km 거리의 무인기를 1m 이내로 추적해 발사했다. 이 시험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미티어 운용 능력을 입증했다. 유럽의 유로파이터, 나팔, 그리펜이 선행했다. 방위사업청은 이날 오후 3시 12분 시험 완료를 발표했다. 아리스트 단거리 미사일 시험도 함께 성공했다. KF-21은 2022년 7월 19일 첫 비행을 시작했다. 2024년 11월 28일 천해 무사고 소트를 달성했다. 이 사건은 한중 관계가 복잡한 시점에 발생했다. 중국 간첩 논란과 국정원 고발 사태가 겹쳤다. 중국은 J-10C와 J-35로 동남아 시장을 공략한다. 하지만 KF-21의 신뢰성이 더 주목받는다. 중국은 PL-15 미사일의 우수성을 과대 광고했다. 인도 파키스탄 전투 후 신뢰도가 하락했다. PL-15의 시커가 분해되며 기술적 한계가 드러났다. 중국 미사일은 이제 쓰레기로 평가받는다. KF-21의 S 레이더 탐지 거리는 비밀이다. 작년 시험에서 200km 표적을 1초 만에 탐지했다. 이 기술은 순수 한국산이다. 탐지 거리와 동시 교전 능력을 자유롭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. 미티어는 최대 사거리 400km에 달한다. 레이더 성능에 따라 사거리가 조정된다. KF-21은 중국 전투기가 따라올 수 없는 공중전 능력을 갖췄다. 이는 한국의 독자적 기술력의 결과다. 2024년 5월 10일 KF-21은 마하 1.8을 돌파했다. 안정적인 고속 비행 능력을 입증했다. 2025년 2월 19일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시험 비행에 참여했다. 비조종사로는 최초 탑승이었다. 시험 비행은 4,500m 고도에서 1000km/h 이상으로 진행되었다. KF-16과의 상호 운용성도 확인했다. 야간 공중고뷰 시험에 성공했다. 저시정 환경에서도 완벽히 수행되었다. 중국은 이번 시험 발사를 예의주시했다. 서해는 중국 영공과 가까운 전략적 요충지다. 중국은 J-35와 J-36으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다. 하지만 스텔스 성능은 아직 미흡하다. 한국은 2024년 6월 25일 KF-21 20대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. 1조 9,600억 원 규모였다.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F-414 엔진 40여 대를 납품한다. 하나시스템은 S 레이더 20대를 생산한다. 2025년 5월 20일 양산 1호기 조립 타임랩스가 공개되었다. 2026년 9월 공군 인도가 목표다. KF-21은 F-4D2와 F-5EF를 대체한다. 2032년까지 120대가 배치된다. 중국은 J-10C의 인도 파키스탄 전투 승리를 홍보했다. 하지만 신뢰성 논란으로 수출이 저조하다.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는 F-50을 도입했다. KF-21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. KF-21은 4.5세대 전투기로 저피탐 성능이 뛰어나다. 미티어 4발 장착으로 공중전 능력이 강화된다. 사우디아라비아는 KF-21 도입을 검토 중이다. 중동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다. 중국은 2023년 8월 사우디에 J-35 판매를 제한했다. 트럼프 행정부 들어 협상이 중단되었다.
KF-21은 여등겹 탄소 섬유 날개를 사용한다. 시험 비행 중 압력과 진동을 정밀 측정했다. 시제기 6대는 각기 다른 데이터를 수집한다. 양산 1호기는 최적화된 설계를 반영한다. 중국은 한국의 S 레이더 기술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다. 하지만 성능은 한국이 앞선다. 미티어는 폭발형 탄두와 근접 신관을 사용한다. 최적 요격 지점에서 목표물을 제거한다. KF-21은 분방식과 프로브 방식 공중급유를 지원한다. 작전 반경이 크게 확장된다. 2024년 12월 25일 매일경제는 양산 1호기 제작 현장을 보도했다. 중앙 동체와 주 날개 결합이 완료되었다. 중국은 대만 봉쇄를 상정한 훈련을 강화했다. KF-21의 시험 발사는 이에 대한 견제다. 2025년 2월 호놀룰루 디펜스 포럼에서 미군은 중국의 전쟁 준비를 경고했다. 공중 우세가 전쟁의 핵심이다. KF-21은 동남아와 중동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. 중국의 J-10C는 신뢰성 부족으로 밀린다. 한국은 국산 대레이더 미사일 개발을 추진한다. 미국의 텀 허가가 거부된 결과다. KF-21은 2022년 9월까지 7회 비행 시험을 수행했다. 장마로 일정이 지연되었다. 중국은 FC-1과 J-35를 파키스탄에 제공했다. 하지만 기술적 결함으로 망신을 당했다. KF-21은 2200회 시험 비행을 목표한다. 고도, 속도, 무장 탑재를 점차 늘린다. 알세 레이더는 2021년 11월 남아공에서 시험되었다. 다양한 환경에서 성능이 검증되었다. 중국은 J-36의 무미익 설계를 강조한다. 하지만 스텔스 성능은 아직 미완성이다. KF-21은 전자전기 파생형 개발 가능성이 크다. 에스코트 제머로 활용될 전망이다. 한국은 2025년 4월 UA와 KF-21 협력을 강화했다. 공동 개발 논의가 진행 중이다. 미티어 시험 발사는 한반도 공중 우세를 확보한다. 북한 레이더로는 탐지가 어렵다. 중국은 서해 시험 발사에 강한 불쾌감을 표출했다. 하지만 공식 반응은 자제했다. KF-21은 2026년부터 제조가 시작된다. 2028년 첫 40대가 공군에 인도된다. 시험 비행은 기체를 한계치까지 테스트한다. 안전사고 없이 1000회를 달성했다. 중국은 J-10C의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다. 하지만 성능과 신뢰성에서 한국에 뒤진다. KF-21은 첨단 다목적 전투기다. 스텔스 기능은 5세대 전투기와 유사하다. 2025년 3월 3일 미 공군 참모총장은 응게드 프로그램 검토를 발표했다. 중국의 J-36이 영향을 미쳤다. 한국은 KF-21을 기반으로 5,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제안했다. 사우디와 UAE가 관심을 보인다. 미티어는 유럽 6개국이 공동 개발했다. 한국 공군은 6개국 중 하나로 운용한다. 아리스트는 사거리 25km의 적외선 유도 미사일이다. KF-21은 다양한 무장을 통합한다. 중국은 KF-21의 기술 유출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있다. 하지만 증거는 불충분하다. KF-21 양산 1호기는 2025년 5월 최종 조립에 돌입했다. 여등겹 탄소 섬유가 사용되었다. 서해는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다. 중국은 이번 시험을 군사적 도발로 간주한다. 한국은 자주 국방을 강화한다. KF-21은 그 상징이자 실질적 성과다.